안녕하세요. 헤이드입니다. 크립토의 내재 가치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전부 4편으로 올라갈 거고요. 첫 번째, 변제의 최종성. 두 번째, 블록체인과 자기주권. 세 번째, 글로벌 무역 금융. 네 번째, RWA. 4편으로 올라갈 텐데, 오늘 그 중에 첫 번째, 변제의 최종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과거 실크로드 시절에 이슬람 무역상들이 그 페르시아 콘스탄티노플로부터 중국의 장안까지 한 6,400km 좀 더 되는 길을 걸어서 비단을 사러 갑니다. 비단을 사러 가기 위해서 금화나 은화를 들고 가는데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특히 사막을 지나면서 도적들한테 가지고 있던 귀중품을 털리는 일이 너무 자주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먼 길 떠나기 전에 몇 가지 준비를 해요. 일단 대규모 상단을 꾸립니다. 그리고 돈을 모아갖고 용병을 사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안전하게 돈을 보낼 방법이 없을까 하고 궁리하다가 만들어낸 게 바로 하왈라입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출발할 때 돈을 맡기고 도착지에서 돈을 찾는 방식이죠. 출발지 근처에 하왈라 중개인한테 갖고 있던 금화 은하를 맡기고 증표를 받아요. 당나라에 도착을 하면 도착지 하월라 중개인한테 가서 이 받은 증표를 주고 출발지에서 맡겼던 그 돈에 상당하는 현지 화폐를 받습니다. 실제로 내가 맡겼던 돈을 받는 건 아니고 맡긴 만큼의 돈을 중국 돈을 받겠죠. 시간을 돌려서 현대로 가볼까요? 제가 파키스탄에 있는 누구한테 1억 원을 보내려고 해요. 그러면 이태원에 있는 한국의 그 하왈라 브로커 중개인한테 가서 1억 원을 맡깁니다. 맡기면 이 중개인이 파키스탄에 있는 자기 파트너한테 전화를 해요. 누가 가면 거기서 1억 원 내줘. 돈은 국경을 넘지 않죠. 한국에서 파키스탄으로 돈이 가는 게 없습니다. 단지 한국과 파키스탄의 하왈라 중개인의 장부에 외상으로만 기록이 돼요. 나중에 반대 방향, 즉 파키스탄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퉁치거나 아니면 모았다가 무역도금으로 대신 갚습니다. 이게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이 하왈라가 은행이 생기면 사라질 것 같잖아요. 근데 은행보다도 수수료가 싸고, 그다음에 은행도 빠르죠. 은행은 뭐 보통 한 2일에서 5일 걸리는데 하왈라는 전화 한 통만 되니까 은행처럼 송금하는데 신분증도 필요 없고 송금했던 기록도 남지 않아서 은행 지점이나 ATM이 없는 곳에도 주말도 상관없이 움직이니까 아, 아직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하왈라 시스템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만나면서 하왈라 2.0으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이 과거처럼 외상으로 정산하지 않고 테더 같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로 처리합니다. 구조는 개인 간의 어떤 P2P 전송과 유사하지만 이 안에 환전 기능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다르죠. 때문에 각국의 외환 당국이 가장 싫어하는 시스템입니다. 왜냐면 보통 P2P를 전송하더라도 현지 화폐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꼬리를 잡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얘는 그럴 위험이 없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변제의 최종성입니다. 변제의 최종성이란 결제나 정산을 통해서 돈이 실제로 넘어가면서 거래가 완전히 끝나는 순간을 의미하는데요. 이때부터 그 거래는 어떤 이유로든 되돌릴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게 됩니다. 은행 시스템에서 결제의 최종성은 중앙은행 원장에 기록되는 순간을 얘기를 해요. 즉 중앙은행의 계좌를 갖고 있는 상업은행들 간의 거래소, 그러니까 은행들 간의 거래에 대해서만 변제의 최종성이 보장이 됩니다. 보통 금융에서 결제가 세 단계를 거치거든요. 지급,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페이먼트, 그 다음이 청산, 클리어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산, 세틀먼트 세 단계, 그러니까 지급, 청산, 정산의 세 단계를 거쳐야지 비로소 거래가 끝나는데 현금 같은 경우는 이 세 단계가 동시에 일어나요. 그 돈을 건네는 순간 그게 지급이고 청산이고 정산이에요. 한 번에 끝납니다. 은행의 어떤 확인이나 승인 같은 게 필요 없죠. 은행 송금은 기본적으로 장부에 기록되어야지만 그 확정이 되는데 현금은 그냥 당사자 간의 합의와 돈의 이동만으로도 모든 법적 절차가 종료가 됩니다. 주고 받는 순간 그냥 끝나는 거죠. 이게 현금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인 즉각적인 최종성입니다. 예를 들어 갖고 제가 누군가한테 지갑에서 5만 원짜리를 꺼내갖고 건네주는 순간 그 거래는 반납 끝나요.
만약에 그 거래에 있어서 현금 거래를 은행이 전산을 조작해서 다시 제주머니로 돌려놓을 수 없잖아요. 그죠?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이미 준 돈을, 내가 준 돈을 뺏어오려면 어떤 물리적인 힘을 발휘해갖고 강탈하거나, 또는 나로부터 받은 사람이 자진해서 반환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이게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불가역성이라고 해요. 현금 같은 경우. 이에 반해서 은행의 경우는 법적 불가역성이라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이제는 다시 못 간다라고 하지만, 뭐 법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법을 바꿔버리거나 이러면은 어, 돌아갈 수 있죠. 근데 물리적 불가용성은, 그러니까 우리 그 물리 법칙은 인간이 만든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 자연이 만들어진 그런 원칙은 훼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와 동등하게 이미 물건 자체가 건너왔기 때문에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는 이상, 강제로 뺏기 전에는 다시 돌아올 수 없다라는 얘기고요. 법적인 불가역성은 법으로는 돌려주지 않게 확정이 됐는데, 그 법을 무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법을 만든 사람들 무시할 수 있죠. 또는 어떤 천재지변이 발생한다거나, 뭐 계엄령 같은 게 떨어질 때, 그때는 이 법을 무시한 가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 불가역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블록체인이 등장하기 전에 인류가 가졌던 유일한 물리적 불가역적인 결제 수단은 실물금 또는 현금 같은 실물 자산뿐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 법칙에 의해서, 물리 법칙에 의해서 최종성이 보장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불가역성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부터 자산과 부채의 개념이 갈리거든요. 예를 들면 은행 예금 같은 경우, 얘는 은행의 부채잖아요. 우리는 우리 은행에 내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 돈이 아니고 은행이 나한테 진 빚이죠. 은행의 부채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우리가 장부에 써놨으니까 나중에 요청하면 언제든지 돈으로 바꿔줄게 라는 은행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은행 입장에서는 부채죠. 근데 그 약속은 언제거나 언제든지 깨지거나 수정될 수가 있어요. 뭐 언제든지는 아니고 뭐 피치 못하게. 근데 현금이라든지 그 지폐나 동전으로 되어 있는 현금, 그다음에 실물금 또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얘는 부채가 아니라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약속도 필요 없이 그냥 내가 보유하는 순간, 점유하는 순간 결제가 종료되는 거죠. 그래서 불가역적입니다. 비트코인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런 현금과 금이 가졌던 물리적 불가역성을 인터넷에 구현한 최초의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기득권들이 이 통제 불가능한 최종성, 물리적 최종성을 두려워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기존의 기득권 시스템에서는 이 최종성이란 거는 언제나 법적인 예외를 전제로 하거든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예외 없는 법은 없다. 라는 식으로. 그럼 법을 만든 사람이 법을 고치면 얼마든지 예외 사항이 되는데, 그러니까 국가가 원하면 뭐 뒤집을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권한. 근데 비트코인은 이 예외를 아예 원천적으로 기술적으로 봉쇄해 버렸습니다. 왜? 비트코인은 물리적으로 불가역하니까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이른바 법의 위세, 그 위세 떤다고 그러죠. 그 법의 위세가 무력화되기 때문에 기득권 입장에서는 아주 비트코인이 정말 싫죠. 두렵기도 하고요. 이러한 변제의 최종성, 영어로 이제 settlement finality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변제의 최종성에는 사실은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 이 변제의 최종성이라 하면 그 뜻이 의미하는 게 뭔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결제가 완료됨으로써 어, 당사자 간의 채권 채무 관계가 완전히 소멸되었다는 거예요. 채권 채무 관계가 소멸. 두 번째는 돈이든 자산이든 이전이 됨으로써
이제 소유권 이전이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이 확정됐기 때문에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런 나만의 자산이 된 거죠. 그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채권 채무 관계의 소멸, 소유권 이전의 확정. 전통금융에서는 그 송금했다고 해갖고 거래가 즉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결제, 청산, 정산. 그래서 은행 시스템 내에서 청산, 클리어링이라고 하는데 청산과 정산, 세틀먼트 과정을 거치고 이 과정에서 만약에 어떤 오류나 이상 거래, 뭐 부정 거래가 감지되면은 그 거래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어요. 장부상으로는 돈이 들어온 것처럼 보여도 그게 내 주머니로 들어오기까지는 아직 확정된 상태를 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다르죠. 비트코인은 블럭이 확정되는 순간 알고리즘적으로 채무 관계가 끝납니다. 중간에 누가 개입해서 이 거래는 잠시 대기 이렇게 할 수 있는 단계 자체가 아예 없어요. 두 번째 의미가 그 소유권 부분인데 아까 첫 번째가 채권 채무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가 소유권인데 일반적인 법 체계에서는 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도 원인 무효나 또는 취소 판결이 나오면 소유권을 다시 뺏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기 거래로 판명되거나 아니면 보이스피싱과 연관된 경우에는 계좌가 동결되거나 또는 자산이 회수될 수 있죠.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하는데요. 이 집행 과정이 항상 공정하다고 보장할 수 있냐 이거죠. 만약에 공정하지 못한 집행이 개입하게 되면 정당한 소유자도 재산을 잃을 가능성이 큰 거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아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확정된 거래는 그러니까 물리적, 수학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제 아무리 날뛰는 법이 개입해서 그 돈 내놔라고 얘기를 해도 명령을 해도 개인키를 가진 사람이 이를 거부하면 누구도 기술적으로 그 자산을 강제로 이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흔히들 기득권은 범죄자의 자금을 동결하지 못하는 건 부도덕하다. 뭐 이런 논리를 내세우는데요. 하지만 그 도덕적 판단을 하는 주체가 공정하지 못하다면. 그죠? 그게 대표적인 사례가 2008년도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였죠. 그래서 알고리즘에 의한 비트코인 같은 알고리즘에 의한 최종성은 그 인간의 변덕스러운 도덕보다 수학적 무결성이 더 안전하다는 선언인 셈입니다. 이거를 사토시 나카모토가 한 거고요. 믿을 수 없는 얄팍한 흔들리는 인간이나 그 인간이 만든 법에 의존하기보다는 비록 인간이 만들어긴 했지만 누구도 바꾸지 못하는 수학적 알고리즘이 훨씬 더 믿을만하다라는 게 바로 사토시의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처럼 변제의 최종성을 수학적 알고리즘으로 보장을 하는데요. 얘는 확률적 최종성을 갖는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51%의 공격 가능성이 완전히 무시되려면 거래가 만들어진 다음부터 전부 6개의 블럭이 쌓여야 되기 때문에 이걸 6 컴펌이라고 부르는데요. 한 블럭이 생성되는데 평균 10분이니까 60분, 6개면 60분이죠. 그 1시간이 지나면 변제의 최종성이 확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에 비해서 이더리움 같은 게 훨씬 빨라요. 12에서 15분. 그다음에 나중에 다룰 헤드라의 경우는 한 3에서 5초면은 변제의 최종성이 확정이 됩니다. 저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확률적 최종성이라고 하는데 블럭이 쌓이면 쌓일수록 6개가 쌓이면 쌓일수록 또는 그 이상 쌓이면 쌓일수록 뒤집힐 확률이 낮아지긴 하지만 절대로 0으로 가진 않아요. 0.00000000 뭐 이렇게 가죠. 끝이 0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식스 컨펌은 관행적으로 이 정도면은 그걸 뒤집기 위해서는 사실은 경제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절대로 100%까지는 안 간다. 그 변제의 최종성 100% 개런티하지 않는다. 99.99999999까지는 가도 끝내 100까지는 안 가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비즈니스에서는. 그러니까 법적인 최종성은 법률과 규정에 의해서 이 시점부터는 절대 취소할 수 없다. 100%라고 명시되는 건데 비트코인은 100까지 안 가거든요. 결코.
100에 수렴하긴 하지만 100까지 안 간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굉장히 애매해요. 그 비즈니스 거래에 있어서 법적인 어떤 100%가 되는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른다 또는 없다라는 거는 아주 치명적인 리스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때문에 실제로 그 기업 회계 기준에서 수익 인식 시점이라고 얘기했는데 돈이 들어온 시점, 뭐 돈이 번 시점, 뭐 비트코인 들어온 시점, 뭐 이런 것들을 법적 최종성이 확보된 순간인데 비트코인은 확률적 최종성이기 때문에 100%를 개런티하지 않으니까 감사인들이 사실은 거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고리타분하고 야 그래도 그거 거의 불가능한 건데 그 정도면은 된 거를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명시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법적 최종성을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는 어떤 그런 전통적인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비트코인이 결제 수단이나 또는 정산 도구로 활용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비즈니스 정산 도구로 활용이 되려면 지금 즉시 또는 어떤 확정된 시간에 거래가 끝났다라는 보장이 필수적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더리움은 어떨까요? 이더리움도 처음에는 이게 안 됐었어요. 처음에는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합의 방식이 POW였거든요. 근데 POS로 바꾸면서 강제적으로 두 개의 블럭이라고 그러나 에포크인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아, 확정을 때려버립니다.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이더리움이 어떤 결제나 정산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뭐 헤드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변제인 채용성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사람들이 직접 만났고 현금을 그냥 주고받을 때는 그 변제 최종성 같은 거는 별로 의미가 없죠. 필요도 없죠. 알 필요도 없죠. 왜? 그냥 돈을 건네주고 받기만 하면 그 순간 거래가 끝나니까요. 은행의 승인 같은 것도 필요 없고 이게 바로 현금이 가진 가장 큰 힘, 즉각적인 최종성입니다. 근데요, 아까 하월라에서도 봤듯이 시크로드 무역에서도 봤듯이 멀리 떨어진 누군가한테 돈을 보낼 때 그때는 완전히 다른 얘기죠. 이 돈이 진짜 제대로 도착할까? 배달 사고 안 날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잖아요. 즉 변제의 최종성에 대한 어떤 보장이 필요한데 이걸 보장해주는 신뢰의 주체가 하왈라의 경우 사람이었고 은행의 경우는 법과 제도였죠. 우리가 하왈라 시스템에서 출발지에 돈을 맡기고 도착지에서 돈을 찾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돈을 맡기면 맡긴 만큼 도착지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걸 누가 보증해요? 그런 어떤 신뢰, 확신이 없이는 돈을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은행도 마찬가지죠. 내가 서울에 있는 한 지점에다가 돈을 맡기고 저기 수원 지점에서 돈을 찾을 때 준다는 보장을 누가 해요? 은행이 하는 거잖아요. 반드시 이 변제의 최종성에 대한 보장, 확신이 필요합니다. 비트코인은 그거를 수학적 합의 알고리즘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인터넷에서 돈을 주고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 반드시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이른바 신뢰할 만한 제3의 중개자가 반드시 필요했어요. 내가 보냈다고 해도 거기서 내 장부를 보고 승인을 해야만이 비로소 거래가 끝나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진짜 현금처럼 당사자들끼리 그냥 보내고 받으면 그걸로 거래가 끝납니다. 제3자의 개입 없이 변제의 최종성이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P2P 전자현금이라고 부릅니다. 비트코인 어피어-투-피어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사토시 나카모토의 논문 제목이고요. 여기서 하필이면 저 캐시라는 단어를 썼을까 하고만한 단어 중에 우리 보통 커런시라고 많이 하죠. 또는 머니라고 쓰잖아요. 커런시나 머니에는 현금 이외의 다양한 돈의 개념도 들어가 있거든요. 뭐 채권이나 수표나 뭐 이런 것들. 근데 캐시는 오로지 만져질 수 있는
돈을 현금이라고 해요. 캐시. 동전이든 지폐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얘의 특징은 뭐냐면 점유물이 될 수 있는 거죠. 내 손에 있을 때만 내 돈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 기능을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현금이 갖고 있는 즉각적인 최종성의 기능을 인터넷에 갖고 온 그런 최초의 시스템이 바로 비트코인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